아동복의 케어라벨입니다. 라벨도 보고 있는데 일단 케어라벨에 로고를 박아서 아예 하나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케어라벨은 따로따로 해도 되고 한 개에 같이 넣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 직조라벨은 폭 길이에 따라서 면적을 계산해서 단가를 산출을 하고 네. 일반 면라벨은 면 가격하고 인쇄 비용하고 뭐 커팅 비용 이렇게 감안해서 산출을 하거든요. 차이가 있. 퀄리티가 손님들이 취향에 따라 가지고 직조로 원하시는 분이 있고 실크 인쇄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어떻게 딱 그게 정답은 없어요. 원라벨은 다른 분들 했던 걸 네네. 보시면은 여기 해보세요. 사장님 우리 거. 그 이쁜 걸 딱 나오네요. 사장님. 그리고 글씨도 검정 하시는 분 있고 파랑 하시는 분 있고 취향대로. 근데 이거 직조 라벨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직조라벨이 좀 많아요. 직조는 리본을 실가지고 짜면서 글씨가 그 들어가는 거고. 그쵸. 자수처럼 하는 거. 보시면은 약간 까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길이 짜니까 그래요? 이런 부분들 이게 직조거든요. 근데 훨씬 고급스럽다. 그렇죠. 근데 이거 아동복에도 이렇게 직조 라벨 하나요?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안 깎으러올까요? 느껴보세요. 그럼 직조에 할 수 있는 섬유가 따로 있어요? 있어요. 컬러가 미리 실을 염색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 실을 갖다가 짜는 아. 거니까 직조는 원단이라고 하지 않고 실을 선택해요. 여기 실 컬러 있잖아요. 바닥에 뭐 핑크 바닥에 글씨를 검은 걸 넣는다든가 뭐 본색 네비 컬러에 뭐 화이트를 넣는다든가 실을 선택하면은 실 가지고 또 짜고 글씨도 짜고 다 하기 때문에 아, 이거를 원단으로 네. 하는 게 아니고 그쵸. 그럼 실로 아예 바닥을 짜고 그 다음에 그쵸. 글씨를 이렇게 네. 자수처럼 새기는 거예요? 촉감은 다 똑같겠네요, 거의? 그 실 굵기가 50데니아를 하느냐 베니아를 하느냐 실의 굵기에 따라서 약간 느낌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실크 잉크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잉크가 그대로 100% 그대로 나오는데 네. 직조는 100%가 안 돼요.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밑에 바닥이 위로 비춰지면은 컬러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블랙이 화이트잖아요. 네. 화이트 글씨가 좀 폭이 넓잖아요. 네. 그럼 바닥에 검정이 비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닥을 2번 아니면 글씨를 2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가겠네요. 조금 올라가죠.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너덜너덜한 부분이 보이는 거는 바닥을 2번 한 거고, 그냥 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한 번 하는 거. 그럼 아동복에는 조금 적합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꼭 약간. 안 된다라는 개념보다가 하긴 근데 밖으로 하면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 아동복에는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백색 쓰는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백색은 유해 물질, 형광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백색보다는 백아이보리 컬러라든가 이런 거를 좀 써요. 그러면 백색은 조심해야 돼. KC 인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맞아. 아동은 조금 케어라벨 같은 경우는 타이백 이거를 써요. 타이백이요. 네, 타이백. 이 타이백 원단은 세계적으로 생산하는데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 두 편사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백색에는 형광 물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동복의 케어라벨은 타이백을 이걸 많이 써요. 대부분 이걸 써요. 종이인 네. 듯 아닌 듯한. 예. 근데 이거 단점이 옷에 붙이고 세탁을 하게 되면은 솜처럼 이렇게 뭉쳐져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형광 물질 때문에 흰 거는 달고 싶은데 백색의 형광이 얼마큼 나오느냐 보여드릴게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백색과 백아이보리가 별로 차이가 별로 안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차이나요. 파랗잖아요. 이게 그러면 형광물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잘 모르시는 차이 분들이 난다. 많아요. 어머머. 그래서 이게 백색을 잘 안 쓰고 아기들 같은 백아이보리를 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지 같은 경우는 린넨 같은 경우는 없어요. 없잖아요. 백색은 그래요. 근데 백아이보리는 안 나와. 없잖아요. 그 리본인데요. 그 면 40수 느낌 비슷하게 폴리스판 실 가지고 짰어요. 여기 또 장단점이 있어요. 요거는 열재단이 돼요. 열재단. 그러니까 면 소재는 가위로 자르든지 칼로 자르든지 끝이 약간씩 해져요. 그렇죠. 잘랐는 네. 근데 여기 리본은 열 칼 가지고 자르면은 끝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럼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겠네요. 자르는 것도 그냥 열로 자르는 게 있고 가위로 자르는 게 있고 초음파로 자르는 게 있어요. 초음파로 자르면은 폴리 리본도 끝이 끄끌끄끌한 게 없어요. 아주 산뜻하게 이렇게 잘려져요. 보통 이 주자를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취향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면이 느낌은 좋죠. 이 원단 값은 별로 차이가 안. 그 수량이 많으면 차이가 나고요. 수량이 작으면은 미미하죠. 그렇죠. 최소 수량 천장. 천장? 네. 보통 뭐 쇼핑몰에서는 뭐 100장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낱개로 따지고 보면은 사실 별로 차이 안 나요. 다우다 리본 아주 부드럽습니다. 고밀도 다우다 이것도 형광물질이 백색은 그렇죠. 아. 나오죠.
그리고 저기 유아용 제품은 네. 면 우리는 배가이보리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는데요. 성적 증명을 다 받았어요. 저희도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성적 증명서에서 유아용 인증받아라는 게 있거든요. 아. 저희도 홈페이지에 성적 증명서라고 있어요. 네. 여기 들어가면 성적 증명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코티티라든가 한국 의료시험연구원에 성적을 받았거든요. 네. 이거를 캡처가지고 업체에 제출해도 돼요. 네. 저희들이 이걸 항목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아이 해도 되는 걸 받았기 때문에 36개월 미만 신생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36개월이면은 애들 이거를 옷을 입에 넣어 빨기도 한다. 맞아요. 그 정도로 해도 괜찮다는 어떤 받았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저기 아기들 베인 라벨 하시는 케어라벨 하시는지 간에 면으로 하신다면은 배가이보리로 하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 메인에는 로고만 하고 헤어라벨에 뭐 세탁 방법이라 사이즈 이런 거 사이즈도 메인 라벨에 하나요? 사이즈 라벨에 가운데 ML처럼 사이즈 넣어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쵸. 메인 라벨에 끼움 그 사이즈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일 수도 있죠. 여기다가 사이즈를 그쵸? 하면요. 가운데 그 그거를, 메인에다가 가운데 M이라고 되나요? 브랜드 네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케어 라벨에는 세탁 방법이랑 또 뭐 들어가죠? 케어라벨에도 사이즈 넣는 저는 케어 라벨에 넣었어요 사이즈를. 반 접어가지고 끝에다가 뭐 아. 위에다가 여기다가 넣는 게 있거든요. 다 놓던데요. 보통은 본 라벨에는 로고 정도만 하네요. 그러면 그리고 제조자명, 판매자명 이런 거는 케어 라벨. 메인에 자기 상호 넣어도 보통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거 넣어. 요즘 수입들이 많아서 이렇게 접어서 앞뒤로 그냥 이걸 다 한다고 할 때 사이즈는 보통 몇으로 해요? 보통 케어라벨은 25mm 폭, 30mm 폭 여기 거의 한 80% 이상은 25mm, 30mm 쓰고 뭐 35mm, 40mm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옷이 크다든가 뭐 이불 같은 데는 뭐 40, 50도 써요. 부피가 큰 물건이니까 뭐 25, 25 많이 써요. 25, 30이 메인 많이 쓰죠. 아동복이 너무 크지가 않으니까 음, 너무 크면 애기들은 또- 옷이 크면 그 애기들은 어리잖아요. 그러면 음. 15mm, 10mm, 15, 이걸 봐도 20mm. 수량이 많으면 기본 수량에서 필요한 만큼은 잘라서 라벨로 쓰시고요. 남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안 자르고 드릴 테니까 그 판매하는 물건에 포장끈으로 이쁘게 싹 묶어서 드려도 이뻐요. 생지 같은 경우는 가공 처리를 해요. 가공은 뭐냐 하면은 리본을 재직을 해가지고 글씨가 잘 나오게 하려면은 수지 가공을 해요. 수지를 약하게. 쉽게 말해 풀을 약하게 베겨요. 그러니까 싹 다림질해서 인쇄를 하게 되면은 인쇄가 뽀샤시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도 퀄리티가 화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리본의 밀도가 좋으면은 인쇄가 잘 나오고 그 리본 퀄리티가 떨어지면은 인쇄 퀄리티도 떨어집니다. 아, 요 똑같은 리본인데 누구는 A자를 쓰고 누구는 B자를 써요. 디자인이 이쁘면 그 리본이 살고요. 디자인이 못생겼으면 그 라벨이 죽어요. 품질 표시는 말 그대로 이 만드는 제품이 면인가 폴리인가 폴리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성분 표시를 해주고 성분 표시랑. 세탁할 때에 빨아야 되는지 드라이 해야 되는지 햇빛에 말리면 되는지 세탁 표시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 성분 표시, 세탁 표시 이게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PR 하려고 그러면 자기 회사에 있나 분들하고 상호 일에 넣는 게 있는데 주로 기본적인 게 성분 표시, 그 다음 세탁 표시 그거가 메인이잖아요. 기본에다가 대표님이 어떤 걸 추가하실지에 따라서 이제 길이가 달라지는 거니까 로고 넣으시고 세탁 표시, 품질 표시, 메이드 인 코리아 요 정도 넣으시면 KC 인증 마크 넣으시고. 고객센터 이런 걸 넣더라고요. 반 접어서 붙이는 분이 있고 한면 봉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본 라벨 대신 케어 라벨로 로고를 할 거니까 요렇게 한 면은 로고 들어가고 나머지 면을 요렇게 하시는 게 저는 그거 같아요. 수량은 1000개? 35, 25로? 네, 25. 폰트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파일로 텍스트만 넘기시고 사장님한테 네. 손 봐주시니까 그리고 세탁 표시 그림이 없으면은 그림을 저희 파일을 좀 보태드릴게요. 네. 어느 정도 손은 좀 봐드립니다. KC 인증 마크 이런 것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을 받아서 크기라든가 조정을 해가지고 사람 해신데 다 맞다 싶으면 그냥 진행을 하고 안 된다 싶으면 저희들이 손 봐서 사진을 주고받고 해서 교정을 봐드립니다. 딱 900개 나오네. 길이가 길어서 850개 정도 나오겠네. 딱 1000개 채울까요? 850개만 할까요? 채워주세요. 850. 800개 하면 되겠네. 그럼 사장님 아동복이라서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때 그 대표님은 사이즈가 없었지만 사이즈가 있으니까 22가지 사이즈죠 저희가. 저희가 3가지 사이즈. 그죠? 3가지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로 처리해드릴게요. 하나로 네. 예, 네. 포함되게. 그럼 인쇄할 때 SML 이렇게 해서 그것만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걸 하고 SML을 한 판으로 해가지고 그치. 네. 인쇄를 해드리면 커팅만 그렇게 해드리면 대표님이 됐죠. 구분하시면 돼요.